여러분, 인공지능 메모리의 진짜 한계를 탐구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널 오브 머신러닝에 실린 최신 연구로 독일과 네덜란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논문의 원문 정보는 영상 아래의 설명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XL과 리커런스, 이 두 가지 강력한 AI 모델이 무한한 커리큘럼 벤치마크 속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공지능 벤치마크들은 대부분 유한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결승선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 즉 샘플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진정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능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즉 메모리 효과성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하고 무한한 상황 속에서 과연 AI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성공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가 자동으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유한한 메모리 요구사항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AI 메모리 구조의 진짜 실패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확장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특별한 메모리 짐 아레나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타르 메이엠이에요. 이건 무한히 확장되는 순차 명령 목록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터리 패스인데 끝없이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미로를 탐색하면서 한 번이라도 잘못 가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억해서 다시 찾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시어링 스포트라이트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치명적인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면서 숨겨진 목표 지점을 추적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임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레나, 모르타르 메이엠의 규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명령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명령은 한 주기당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의 순서는 끝없이 확장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이전에 나왔던 모든 명령들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레나인 미스터리 패스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무한한 길이 절차적으로 생성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길이 만들어져요. 에이전트는 시각적으로 수평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요. 배경 타일이 주변 움직임 단서를 제공합니다. 만약 길에서 떨어지면 이전에 잘못 뛰었던 발걸음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다시 길을 찾아야만 진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아레나인 시어링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방식일까요? 초기 몇 프레임 이후에는 환경 전체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스포트라이트들이 꾸준한 속도로 나타나면서 에이전트를 위협하죠. 에이전트는 오직 과거 행동 기록과 가끔씩 나타나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추론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끝없는 도전에 나선 두 인공지능 모델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경쟁자는 트랜스포머-XL 줄여서 TRXL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의 에피소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28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이 모델은 최신 AI 기술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는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즉 GRU인데요. 반복적인 히든 스테이트 리커런스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405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럼 TRXL의 핵심 메커니즘인 슬라이딩 메모리 윈도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모델은 단순히 픽셀 이미지를 쌓는 대신 캐시된 숨겨진 상태들의 에피소드 메모리 뱅크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에피소드를 처리하는 데에는 계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고정된 길이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텐션 마스크는 현재 윈도우까지의 시간 단계에만 집중해서 엄격한 시간적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유한한 과제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실제로 유한한 과제에서 TRXL은 평균 99%의 과제를 완료하며 GRU의 83%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TRXL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보조 손실 메커니즘, 즉 관측 재구성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TRXL의 성능은 56%로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끝없는 과제로 넘어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없는 반전, 바로 리커런스 모델의 부활이죠. 세 가지 끝없는 환경 모두에서 GRU는 TRXL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타르 메이엠에서는 GRU가 최대 140개의 끝없는 명령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지만 TRXL은 평균 17개 명령도 넘기지 못했어요. 시어링 스포트라이트에서는 GRU가 23.9개의 코인을 모은 반면 TRXL은 겨우 6.7개를 모았을 뿐입니다. 이는 8억 스텝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텐션 메커니즘은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진단은 용량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우리는 레이어와 임베딩 차원을 늘려봤지만 GRU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신호가 약해서였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주입하고 학습률을 조절했지만 성능은 47개 명령으로 향상되었을 뿐 GRU의 140개에는 한참 못 미쳤죠. 위치 인코딩에 한계가 있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절대 인코딩 대신 상대 인코딩을 사용해봤지만 눈에 띄는 발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TRXL은 근본적으로 끝없는 문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스포트라이트 이상 현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처음에는 GRU와 같은 리커런트 에이전트들이 시어링 스포트라이트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노이즈에 취약하다고 오해했죠. 하지만 실제 원인은 표준 PPO 어드밴티지 정규화 때문에 그레디언트 노름이 5.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렴을 방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정규화를 우회했더니 그레디언트가 0.0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GRU는 100%의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메모리의 진정한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유한한 환경은 에이전트 메모리 능력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 어텐션 메커니즘의 시간적 한계를 가려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메모리 진과 같은 끝없는 벤치마크가 자동 커리큘럼 역할을 하면서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우리는 스톱워치 같은 유한한 측정 방식을 버리고 끝없는 지평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커런스 모델은 구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